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워낙에 흥미롭고 집중도가 높은 강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위한 혁명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이 마이크레딧 체인의 양재봉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로 함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레딧 체인의 양재봉입니다. 네? 저쪽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아, 네. 화면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잠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마이크레딧 체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저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잘 아시죠? 예,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마크 주커버거가 정장을 빼입고 미국의 국회 청문회에 섰습니다. 왜 섰을까요? 혹시 이 친구는 아시는 분입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크리스토퍼 와일이라는 캠브리지 아날리카라는 회사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뭘 고발했을까요? 캠브리지 대학 연구원이 페이스북을 이용한 퀴즈 앱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재미있는 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라는 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그 데이터가 작년 미 대선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캠프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루머에 쌓이게 된 거죠. 막 페이스북은 약 5천만 명의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본인 동의 없이 수집되고 도용된 사건 때문에 회사의 존폐 위기에 빠집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미 의회에 나가서 사과를 하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 정보 산업의 가치는 미국에서 약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5조 경 원에 해당하는 데이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정부 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3조 원에 달하는 개인 데이터 정보 가치가 있다고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부는 불법적 또는 독점적인 정보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대단히 개인정보 회사의 해킹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해킹이 되었고요. 미국의 유명한 개인정보 회사들입니다.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너무 과도한 개인정보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권리 개선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개헌안을 발표했죠. 개헌안에는 정보기본권이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아쉽게도 국회에서 통과는 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인정보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25일 날 미국의 EU에서는 GDPR이 발효되었습니다. GDPR은 개인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사용한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즉시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전 세계 약 45억 명, 51%의 사용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미국, 한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많은 금융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국도 한 10%가 되는데요. 한국의 10%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제 와이프는 직업이 없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다 와이프한테 갖다 주죠.
저보다 아예 돈이 더 많은데요. 사실은 와이프는 우리나라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좀 더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저희는 마이크레딧 체인은 개인정보의 소유 권리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개인 스스로가 개인정보의 관리 및 통제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모토로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의 가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 특화 정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식별 정보, 신용 정보, 금융, 신체 건강, 사회활동 또는 취미 정보, 여러분의 소셜미디어 활동, 개인의 특화 정보 같은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금융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정보, 자산 정보, 그리고 크레딧, 신용평가 점수들이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관련된 정보입니다. 흔히 얼터너티브 데이터, 비재무적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거래 기록, 금융거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보험 정보, 소셜미디어 정보, 모바일 폰의 활동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마이 크레딧 체인의 데일리 에어드랍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그리고 얼터너티브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1번과 2번은 카카오뱅크와 대한생명에서 신용대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서류 간소화로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여사 회사의 솔루션이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제3자 정보 동의를 받고 그 정보 동의된 데이터는 기업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업의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10,000원짜리 쿠폰 있잖아요. 10,000원짜리 쿠폰을 가지고 받으려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은 10,000원짜리 쿠폰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어제 동의하신 정보에 의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보험 가입하시죠? 또는 고객님 땡땡 대출하셔서 돈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정보가 10,000원에 팔린 건데요. 그 회사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만원씩 가치를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 거죠.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직접 정보 사용을 승인하고 언제든지 정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예시인데요. 정보 필요자, 즉 데이터가 필요한 그 기업이겠죠. 기업이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40대 남자 토큰 1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용을 평가 점수하면 3개를 더 드리고요. 빅데이터 스코어를 주면 2개를 더 드립니다. 라는 걸로 가지고 개인이 저걸 받고 여러분들의 저게 조건에 맞는 분에게만 저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OK 누르면 토큰을 받는 구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 마케팅팀에 있는 김대리가 내년도 자동차 판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레딧 체인을 이용합니다. 마이크레딧 체인을 이용하면서 서울대에 있는 직장인이고 자동차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요구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소득에 대한 증명을 하면 토큰을 더 드리고요. 그리고 설문을 합니다. 어떤 색깔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번호까지 제공하면 토큰을 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모은 데이터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많은 마케팅 회사들 그리고 기업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수행할 것이고 개인들은 자신 동의하지 않으면 안 줘도 됩니다. 동의하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의 네트워크,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에코시스템을 구현할 것인데요. 기업, 금융기관들의 정보 사용 주체와 서드 파티들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정보 제공자 바로 여러분들은 뭐 금방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정보 요청자, 정보를 필요하는 회사들은 저기 두 번째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커스터머, 소비자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서드 파티들은 빅데이터 모델러, 빅데이터 분석가, 신용 정보 기관들이 다양한 플레이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회를 먹으러 노량진 수산시장을 갑니다. 회를 먹는 사람은 저기 본인, 여러분들이고요. 회를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생선업자들에게 얼음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를 안 먹는 분들을 위한 튀김 가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서드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의 강력한 P2P 데일리 에어드랍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레딧 체인의 차별적인 사용자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유틸리티 코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게 바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일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3개의 씨앗이 공짜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했을 때 씨앗이 열매로 바뀌고요. 바뀐 열매는 토큰으로 전환됩니다. 매일 1만 개의 토큰이 떨어지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서비스한 첫날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1개의 씨앗이 선물됐다면 그 씨앗을 받은 분은 그 다음날 10,000개의 토큰을 받게 되는 거고요. 첫날 10,000개의 토큰이 선물됐다면 1인당 1 토큰씩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용되지 않은 씨앗은 없어지게 되고요. 내일 또다시 씨앗은 생깁니다. 자산으로 토큰 에어드랍으로 여러분들의 토큰이 쑥쑥 커나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레딧 체인의 씨앗, 열매, 데일리 에어드랍은 아시겠죠? 선물하는 거예요. 암호화폐의 마케팅 효과, 대단한 마케팅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사용 참여자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씨앗은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토큰홀더의 확산이 될 것이고 자발적인 신규 고객 확보와 커뮤니티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것 외에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참여자 간의 신뢰 지수를 생산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토큰을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한 사람, 여러분들을 도와준 사람, 여러분들의 지인, 가족, 친척들에게 주겠죠. 그 관계를 분석해보면 대략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저희 참여사인 F사가 7년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도식화한 글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모양새고요.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와 협력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체인에서는 에어드롭 구조로 저희 이 모델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아프리카에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신원인증에 활용할 수 있는 저희 IM이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입니다. 저 팀도 저희 구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레딧 체인이 만든 이 서비스는 2.5억 명의 전 세계인들에게 250억 개의 데이터와 70조 원의 가치가 거래되는 글로벌 크레딧 네트워크입니다. 2.5억 명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전 세계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낮춘 거고요. 1인당 약 100개의 데이터를 저희는 현재 기술로 자동으로 스크래핑 해올 수 있습니다. 100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250억 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의 가치는 아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주소 정보, 전화 정보 정도가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산하면 약 10조 원의 가치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인포메이션 밸류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현재 실행 중인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년 은행권 개발 1위, 핑거와 그 패밀리들입니다. 주식회사 핑거는 19년 전부터 비즈니스 해왔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 은행들의 스마트 뱅킹 앱을 저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2P 업체인 랜딩 사이언스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주식회사 핀텍이 갖고 있는 얼터너티브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회사 핀텍은 카카오뱅크, 아까 말씀드린 하나생명, KTB 등의 솔루션을 평가 모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KB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스마트 뱅킹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하나은행의 2016년도, 17년도 블록체인 POC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은행과 계속 POC를 해오고 있었고요. 한국 핀텍 산업협회의 해외 송금 부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대표는 하나은행 출신이고요. 주식회사 핀텍의 설립자이자 대표였습니다. 저희 쪽 마이크레디트 체인을 왔고요. 저희 CTO는 하나그룹의 빅데이터 전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의 대형 금융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기획 마케팅 총괄 이사는 넷마블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IBC 기업은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뱅킹을 만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한은행 소울 스마트 뱅킹 소울 프로젝트를 마치고 저희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미 시장 검증된 기술과 그리고 시작된 개발을 가지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레디트 체인의 개발자들은 SK텔레콤 콜라보 센터에 현재 입주되어 있고요. SK 콜라보 센터와 POC를 블록체인 POC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MVP 모델이고요. IPFS와 하이퍼레저를 이용한 모델을 현재 MVP는 만들어졌고요. 그걸 고도화하고 실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사 대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용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좋습니다. 만들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가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입자를 모집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요?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그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형 통신사와 협업을 맺어서 많은 통신사 인원들의 쉬운 가입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MTN이라는 대형 통신사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마이크레디트 체인으로 유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K 캐시백의 3천만 회원을 OK 캐시백과 마이크레디트 체인 코인이 변환되는 작업을 같이 SKT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SKT, 아프리카 지역의 나이지리아의 MTN, 그리고 싱가포르에 최근에 저희가 크레도 랩스라는 회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크레도 랩스라는 회사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데이터 게더링, 한국에선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알아. 근데 외국에선 다를 텐데, 저희 서드파티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 데이터 수집 회사이고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해가지고 신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레도 랩스와 최근에 MOU를 맺었고요.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핑거 비나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도 역시 진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들이 금융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고 있지만 전 세계 많은 저개발 국가는 통신사를 통한 금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모바일 월렛 사용자 비율입니다. 52%, 대단히 많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16%. 모바일 월렛이 뭐냐면 흔히 우리 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신용이 없는 통신사가 은행을 대체하면서 가장 많은 금융 데이터,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통신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신사를 통한 글로벌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는 아까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17조, 1.7조 달러의 그 시장 가치가 있고요. 저희는 약 3년간 910억 원의 매출, 한국에서만요. 마이크레디트 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는 사용자와 기업의 금융과 함께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장, 가치를 늘리는, 성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레디트 체인은 올바른 사회 인식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시장성의 서비스, 검증된 기술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트너십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갖춘 플레이어는 마이크레디트 체인이 유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봉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에 보다 친절한 설명이었지 않나.